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터지거나 하는 것들이 다 조과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터져서 채비 다시 할 때 남들은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게 반복이 될수록 조과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이거 뭐야, 아니네, 줄이. 이거 쌍거리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라인이 걸리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풀 때 동안 다른 사람들은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할 때 남들은 다 잡고 있는 걸 계속. 쫄아서 챔질을 못하겠네. 그거 다 핑계야. 그만큼 챔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챔질을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긴 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깊은 수심에는 챔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쭈꾸미 조과가 차이나는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상황에서요, 개체수가 많은 상황에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안 가고 계신 것들이 많은데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고, 첫 번째 허챔질. 허챔질이 많으면 그러면은 남들 잡을 때 못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랑 옆에 사람이랑 같이 바이트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허챔질을 하고 옆에 사람은 걸었어요. 그러면 나는 또 다시 내리겠죠, 채비를. 근데 그 안에 옆에 사람은 꺼내요. 그리고 다시 담급니다. 나는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다시 입질을 받아야 돼요. 그럼 그만큼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면 2분에 3마리 잡을 거 나는 2분에 2마리 잡는 겁니다. 이게 또 붙었어요? 한두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정확한 입질 파악을 못하고 섭챔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입질 파악이 제일 우선인데 그거는 누가 앞에서 얘기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비 하나랑 쭈꾸미, 야 너네 가라 집에. 야 너네 가라, 너무 작다 이 새끼들아, 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너도 가. 그거는 누가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찾아야 됩니다. 본인에 맞는 그런 입질 패턴을 찾아서 그건 본인이 터득해야 될 문제고, 그렇게 입질 파악을 제대로 확실히 하고 진짜 고기가 있을 때만 챔질을 하면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챔질이에요. 챔질 누구나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왕중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본능에 습관적으로 제대로 된 챔질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세요, 입질을 받았어요, 챔질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오다, 특히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다 빠져요. 그러면 또 내려야 되죠, 채비를. 근데 옆에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꺼내서 또 담굽니다. 또 잡습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허챔질, 챔질을 잘못해서 중간에 빠지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자주 반복이 되다 보면 옆에 사람은 1시간 낚시할 것 본인은 40분 50분밖에 낚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느나 타임에서는 엄청난 조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챔질은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챔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이.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예요. 마무리.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딴짓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게 입질을 받고 챔질을 하고, 그리고 쭈꾸미를 빼고 다시 담그고, 이 동작이, 그리고 이 빼는 이거는 가만 보면 한두 번 해보신 분들 빼고는 잘 빼세요. 이렇게 톡 한 번에 그렇게 잘 빼세요. 보세요, 이렇게 랜딩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냥 쏙 바로 이게 습관처럼 몸에 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빼는 것도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톡 한 번에 빼는 기술, 그런 것들이 습관처럼 계속 반복이 돼야 쭈꾸미 낚시에 있어서 조과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분이랑
이 줄이 엉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허챔질도 많이 하고 중간에 빠지는 것도 많이 빠지고 옆 사람이랑 엉키기까지. 근데 낚시하면서 엉킨 경험 없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자주 있는 분도 있어. 정말 옆에 몇 번 안 타보신 분들이, 경험 없으신 분들이 타면 정말 많이 엉켜요. 정말 많이 엉키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하루 진짜 8시,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 빼고 진짜 실제로 6시간, 7시간 낚시한다고 치면 1시간 정도는 본인은 낚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나타 정말 잘 나오는 조항이 좋을 때는 1시간이면은 정말 7, 80마리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을 때 나는 200수, 장어는 300수. 200수 잡으시는 분이 입질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입질 파악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니까 그 정도 잡는 겁니다. 근데 왜 장원이랑 나랑 차이가 나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3박자가 장원은 덜 하는 거예요. cham질, 챔질, 마무리까지. 이게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쭉쭉쭉 나가서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당연히 남들 잡을 때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 낚시를 못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말하면서도 그냥 토상거리 말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빼고 던지고 땅 찍고 입질 파악하고 챔질하고 릴링하고 또 빼고,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챔질은 정말 제대로 된 챔질 습관으로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를 입질 받고 입질만 받으면 뭐합니까?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챔질 습관으로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면 충분히 좋은 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에요. 뭐든지 다 경험입니다. 자주 하시다 보면 자기에 맞는 그런 습관이 생기고 그런 스타일이 생기고 습관이 드는 거니까 처음에 많이 못 잡고 뭐 그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출조 여러 번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빠졌네. 이거 보세요. 그럼 또 내려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빠졌든 아니면 허챔질이든 이렇게 또 채비를 또 내려야 돼요. 그러면 또 바닥 짚고 또 정비해서 또 입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끝날 때쯤은 큰 다른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낚시는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 확률을 놓치는 확률을 얼마큼 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 아프신 분들 있잖아. 팔 아프신 분들 당연히 300마리 400마리 잡으면 팔이 아파요. 근데 팔이 아픈 이유는 챔질 자세에서라기보다는 허챔질수, 그 다음에 랜딩 자세에 있습니다. 만약에 챔질수를 생각하면 나는 200마리 잡았어. 근데 낚시하는 내내 허챔질을 100번 했어요. 그럼 300마리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더 경험 없으신 분들은 소꾸미 낚시를 할 때마다 진짜 어깨가 쑤시고 팔이 아플 겁니다. 근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안 아파요. 그만큼 허챔질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챔질 자세는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면 돼요. 대신에 대상물이 제대로 랜딩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챔질 방법만 되면 만세 챔질이든 짧게 끊어치는 챔질이든 뭐 90도로 올려치는 챔질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랜딩 자세에 있어요. 자세. 만약에 만세 챔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팔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와요. 랜딩할 때. 그러면 이 겨드랑이 견착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팔에 겨드랑이 견착이 안 되고, 그러면 물의 저항이랑 무게랑 그거를 팔로만 지탱을 해야 돼요. 팔로만.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팔로만 지탱하죠. 팔로만 버터대가 팔에 붙어 있어요. 여기 딱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팔로만 이렇게 견뎌야 됩니다. 릴 시트도 불안정하고 흔들려요. 많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손에 힘도 더 들어가고
이게 이거를 200~300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팔이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프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건. 뭐 나이를 떠나서 그거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딱 챔질 자세에서부터 겨드랑이에 끼는 견착하는 그런 자세를 익히시면 봤어요? 올리죠? 몸으로 딱 바트대가 겨드랑이에 딱 견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렛대 역할을 하겠죠. 얘는 앞에는 무겁고 뒤는 들리니까 그 들리는 걸 겨드랑이로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불필요한 힘을 덜 쓴다는 거예요. 팔하고 겨드랑이 견착으로 인한 지렛대 역할로 그만큼 힘을 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뭐 만세 챔질이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챔질을 자세는 그냥 대상물을 잘 랜딩할 수 있게끔 바늘로 꼽는 추임새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만세 챔질을 하든 뭐 짧게 끊어치는 챔질을 하든 랜딩할 때는 무조건 견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 겨드랑이 옆구리나 뭐 옆구리도 괜찮아요. 근데 팔을 붙여야겠죠. 팔을 붙인 상태에서 옆구리에 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딱 끼고 하는 것도 괜찮고 그건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경험 많이 없으신 분들이 팔이 아픈 이유는 그거예요. 아유 이렇게 꼬이면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데 초보자분들은 못 잡으시겠어요? 다 잘 잡아요. 다 마리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리수의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허챔질 그리고 챔질이 제대로 안 돼서 릴링 하다가 빠지는 거 그리고 마무리가 습관처럼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거기서 또 지체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 가지고 조가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냥 느나요. 아무거나 다 붙어요. 지금 아무 얘기나 이렇게 붙어요. 지금 여기서 조가가 차이 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가 큽니다. 이렇게 딱 바로 똑박 그냥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 그냥 앞으로 똑박. 형님 진짜 찍나 어메 빠져버렸네. 아이고 씨 보셨죠? 이렇게 잡으려다 빠지면 또 내려야 돼요. 또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러는 도중에 남들은 또 잡는단 말이죠. 잡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붙었잖아. 이거 찍나요? 이렇게 찍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챔질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챔질을 했다고 해도 빠집니다. 근데 그 확률을 줄이자는 거예요. 확률을. 와 찍나 와 씨, 대박. 야 이렇게 많다고? 아 찍으면 붙어. 야 와 쌍거리야 또. 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야 너 가라 너는. 야 넌 너무하다. 아이고 애기 진짜 애기 가라 그래 담배 하나 피자. 와 어마무시했다 정말. 와